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객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후배 기자들이 상당히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명서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요. 네. 예, 지금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지금 KBS 42기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명서에 이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KBS 사회부장이 시민보 기자에게 중요한 그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보 기자가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관련된 취재 정보를 먼저 KBS한테 넘겨줬는데 그 뒤에 후속 취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봤고 그 관련된 자료를 다시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글쎄요, KBS 기자들이 이거 사회부장이 중요한 자료를 타사에 기자한테 넘겨줬다. 회사에 자산을 넘겨줬다라고 규탄 성명서를 냈어요. 글쎄 뭐 입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김태형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워딩 쳐가지고 갖고 온 거 내가 이제 타사 기자들한테 잘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또 답례로 또 다른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많이 주고받고 왔죠. 토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치? 그렇죠. 토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잘하면 너도 저 성명서 내겠다. 저는 재판 기록을 하느라 성명서 쓸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안심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객진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검언 유착 수사입니다. 검언 유착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현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검언 유착 수사 중단됐다는 게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평성을 지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랬죠. 오히려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보수 언론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때리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왔죠. 예. 예를 들면은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통해서 MBC를 봐주게 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인데요. 이게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언급하는 게 조금 부적절함에도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평성을 언급하는 바람에 지금 결과적으로 검언 유착 수사가 중단됐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제 채널 A에 대해서 검언 유착 수사가 이제 착수가 됐죠. 네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미 제출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용도 별 일 없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몇몇 보수 언론들이 아니 왜 MBC는 압수수색 안 하냐? 그렇죠. 라고 했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형평성을 주의해서 하라고 이렇게 그쵸.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 중에 하나는요. 한 간부급 검사가 누군지 약간 추정이 되긴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공휴일에 이틀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랑 어린이날만 제외하고 모두 출근해서 계속 고심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네, MBC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MBC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채널 A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MBC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을 했는데 오히려 연휴까지 고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MBC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는데 네.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실 MBC는 그거 아닙니까? 참고인이고 또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라는 걸 보도한 장본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둑이야라고 외친 건데 도둑이야라고 외친 신고한 사람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채널 A를 수사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의혹이 나왔을 때 그 채널 A 기자의 핸드폰만 압수를 했으면 그렇죠. 바로 게임이 끝나는 거였는데 인권부로 사건을 배당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쪽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수사팀 입장에서는 채널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받아온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총장의 입장이 자꾸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MBC도 압수수색해라. 그러니까 MBC에서 압수수색할 거는 결국 제보자와의 대화 내용인데 네. 그거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채널A를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없고 그렇다고 MBC를 압수수색하자니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각된 영장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자 기사들을 보면은 MBC는 MBC라고 뭉뚱그려서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MBC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그렇게 MBC라고만 쓰냐.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다시 채널A를 압수수색을 하고 싶은데 총장 때문에 결국 못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MBC를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채널A는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중단된 게 당연한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 네.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채널A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말 때 사실 하다가 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보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수사가 중단되는 건 뭐 뻔할 뻔짜겠네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측근이 연루가 되었으면은 오히려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치.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오해를 부르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사건이 검언 유착이라는 사건 자체가 원래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무 검사장과 그쵸. 채널A와 유착 의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윤석열 총장의 거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한동훈이라는 인간이. 그쵸. 내가 한동훈이라는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지. 네. 윤석열 총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분 아니에요? 이게 한무 검사장이. 네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수사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죠. 그렇죠.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 그 검찰 출신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 최측근을 수사하려고 할 때 형평성 얘기했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거냐. 그러니까 사실 그랬잖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취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와대 기자들은 자기가 청와대를 굉장히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검찰청에 있는 분들은 검찰 말만 듣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참 그게 궁금합니다. 검찰청에 있는 사람일수록 검찰청을 출입하는 사람일수록 검찰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쵸. 오히려 검찰과 한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국정을 뒤흔드는 것에 그 협조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참 글쎄 과거에는 보기가 어려운 장면인데 나 때는 말이야.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제가 10여 년 전에 보기는 봤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이 지금 다가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다시는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눈 부릅뜨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점점 검찰한테 불리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오늘이 5월 7일인데요. 예. 5월 7일도 재판이 열렸었죠. 그렇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었는데요. 증인으로는 이제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그리고 그 병리학회지에서 이 논문을 심사했던 분. 심사하시는 분. 예. 그리고 그 조민 씨의 어렸을 때부터 친구.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2명하고 그러니까 동창이네 한 사람은. 그쵸. 한 사람은 동창이고 한 사람은 오랜 친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문제의 그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논문이 그것을 심사했던 분. 이 3분이 나왔는데 근데 전 이상한 게 1저자 논문 부분은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니까요. 이게 입시 자료로 제출이 안 됐는데 왜 그 1저자 논문 자꾸 논란이 됐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망신주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열렸던 재판에서도 특이했던 점은 그 장모 교수의 아들이 증언을 할 때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눈에 띄게.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 보도를 하다 보면은 네. 갑자기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될 쯤에 기자들이 쓰기 좋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할 때쯤이 되면은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우르르 나간다. 제가 네. 그런 지적을 자주 했었는데 오늘도 그랬다. 그쵸. 5월 그러니까 7일도 그랬다. 오전 재판에는 기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많이 웬일이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병리학회 그 심사를 담당했던 분이 얘기하는 게 검찰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인 신문이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재판은 11시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그 병리학회지 그 네. 담당했던 편집장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예. 편집장님한테 이렇게 편집위원 정도. 편집위원, 예. 네네. 이분한테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검찰 측에 불리한 얘기를 많이 했다. 네. 뭐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제1저자 논문에 올라갈 수 있냐 고등학생이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뭐가 문제가 있겠냐. 문제가 있겠냐. 심지어 그러면 이 제1저자 논문으로 올라갔던 고등학생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학부생보다 잘하는 고등학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저자로 할 수도 있다. 그쵸. 열심히 했나 보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 학회에서 직권 취소된 이유가 조민 씨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제1저자라고 할 사람은 장모 교수 한 명인데 나머지 공동저자가 다 껴있으니까 그래서 직권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민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아시다시피 조민 씨가 제1저자로 들어갔다는 논문이 나중에 병리학회지에서 논문 취소가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취소가 됐느냐? 당시 보도되기는 조민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그 논문을 직접 쓴 주저자는 맞는데 나머지는 다 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취소한 거다. 조민 때문에 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황당한 거는 제1저자로 올라갔던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병리학회에서 봤을 때도 다른 저자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어민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어민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병리학회에서 봤을 때는 학회에서 봤을 때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책임저자한테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네. 책임저자 너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취소가 됐다라는 그쵸. 얘기군요. 그러면 조민 씨한테 불량이 하나도 없고 네. 오히려 검찰의 주장이 오히려 바보가 된 그런 셈이 됐네요. 그래서 오전에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군요. 네. 근데 오늘 그러니까 5월 7일 오늘 기사 중에는 보면은 그 조민 씨의 동창, 네. 이게 장모 교수, 그러니까 단국대에 논문 심사를 했던 네. 그 장모 교수의 아들이 조민 씨한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몰려 들어옵니다. 기자들이. 그때 들어왔구나. 네. 그리고 기사가 쏟아집니다. 스펙 품앗이. 근데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한영 외고에서 주최한 스펙 품앗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기로는 조국 교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장영표 교수하고 이 두 사람이 스펙 품앗이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한영 외고에서 네. 얘들 다 모여봐. 네. 이렇게 서로 엄마, 아빠 유명한 분 혹은 교수님 계시면 다 손 그쵸. 들어봐. 자, 서로 돌아가면서 스펙 품앗이를 해. 이렇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소 사실을 살짝 다시 보면은 그 단국대 장모 교수가 조민 씨를 제1저자로 올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죠. 보답으로. 보답으로 장 교수의 아들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하지도 않은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 요겁니다. 주장이. 근데 그게 아니라 네. 한영 외고에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다. 그렇죠. 그 공공연하게 그 한영외고에서 있는 그 디렉터라는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희가 유학반이에요, 유학반. 너희가 외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는 제1저자 논문 하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제1저자가 조민 씨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나온 학생들 생활기록부가 나왔는데요. 네. 이 친구들도 논문 초록과 제1저자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가 여기서 스펙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그 기소를 다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재판을 보다가 그 일부 이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학생들도 다 기소돼야 되네. 네. 목줄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 조민 씨한테 특별하게 불리하게 얘기했다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잘못하면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모 교수랑 그리고 이 아들 장 씨 두 명이
어머니랑 어머니까지 해서 셋이서 11번을 조사를 받았잖아요. 11번이나.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장모 교수랑 똑같은 발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어떤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학교에는 공식 동아리, 한영외고에는 공식 동아리와 비공식 동아리가 있는데요. 공식 동아리는 선생님들도 아는 그런 동아리고, 비공식 동아리는 이제 학생들끼리 만드는 일종의 서클 같은 그런 겁니다. 거겠죠.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친구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특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민 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에 그렇게 써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질문을 해요. 너 이거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설명한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이게 애매하게 설명을 한 거라고. 애매하게. 네. 아. 몇 명이 있는지도 몰랐고 조민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데 검찰에서는 조민이 있었다라고 써버린 겁니다. 그럼 인권 동아리 몇 명이나 있는지, 조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비공식 동아리여가지고 뭐 이름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네. 마치 그것이 거기에 인권 동아리에 조민이 있었고, 그게 마치 이제 무슨 큰 비리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재판에 나와서도 이분이 조금. 됐다. 이거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동아리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당시에서는 인권 동아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당시 자기 대답하기에는 조민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는데, 조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모른다고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히 했는데 왜 안 그렇게 얘기했냐니까 애매하게 말했는데 그렇게 적혔다. 그렇게 차라리 얘기를 해요. 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괜히 몇 번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약만 하면 돼. 네. 방금 해주신 걸로 그냥 방송 나가도 되겠는데요. 에이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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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도 이해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취재한 네가 나라보다 모르면 어떡해.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늘 그러니까 조민 씨한테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전문직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애들이 유학을 가야 되니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냐. 이게 스펙 품앗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될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한 가지가 문제되는 게 바로 이 장 씨라는 사람이, 나는 그 서울대 그 공익법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조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했잖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네. 근데 온 신문에는 전부 다 안 왔다, 본 적 없다. 심지어 변호인이 틀어주니까 이거 조민 아니에요? 비디오 틀어주면서 이거 조민 아니에요?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고. 근데 변호인이 오늘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왔을 가능성을 생각해야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왜 어떻게 없다는 거냐. 10년 전 일입니다. 그렇죠. 10년 전 얘기죠. 네. 10년도 더 된 일이지. 그렇죠. 제가 만약에 20년 차가 됐을 때 지금 혹시 인턴한 거 기억나냐 그러면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 거를 가지고 안 왔다라는 식으로 썼다. 그렇죠. 이거는 왜곡이잖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얘기 그러면은 지금 그 조민 씨 오늘 증인 중에 조민 씨 아주 오래된 그렇죠. 친구도 나왔다며요. 그 친구는 뭐라 그래요? 그 친구는 조민 씨랑 어렸을 때부터 과외도 같이 했대요. 시간을 오래오래 같이 있었는데 조민 씨가 왼손잡이에요. 그 변호인이 공개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 여자 학생이 왼손으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펜을 저희처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잡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잡는데 이렇게 잡는 같이 그 기록되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그 오랜 시간 알아서 알고 있다. 이 습관이 있답니다. 이 습관이 있다. 그럼 그 친구가 볼 때는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조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펜 들고
펜들고 있는 거 보니까 조민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민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얼굴 생김새나 이 펜을 쥐고 있는 자세를 보면은 조민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 비디오가 보면 해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해상도 좋지 않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문표 교수의 아들도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 아니에요라고가 된 거고, 그쵸. 그다음에 오랜 친구다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한 거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학생, 고등학생 두 명을 찾아갖고 데려왔잖아요.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면 그 여학생을 데려오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 학생이 명부를 썼어요. 그럼 그 학생을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참석자 명부가 다 있구나. 네. 그럼 그 학생을 찾아가 오면 되겠네. 근데 지금 영상을 보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럼 오늘 그럼 기사는 다 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야,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앞부분만 보도하고 뒷부분 보도 안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의도적으로 딱 그 부분만 살짝 드러내가지고 그쵸. 그 앞부분도 보도 안 하고 그쵸. 그 뒷부분도 보도 안 하고 그 부분만 싹 드러내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부분이랑 그 오전 재판에서는 이제 보도가 많이 됐던 게 재판부에서 성명사항을 구해요. 그렇죠. 그 표창장을 누가 발급했냐. 이 확인 좀 해라. 네. 그 부분이랑 그 장모 교수의 아들 이 두 부분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부분만 네. 보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괜히 저희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쓰니까 정론이 돼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리 자랑 같습니다만 쑥스럽습니다만 네. 예. 그 재판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려면 아주경제를 봐야 한다. 그쵸. 예. 그래서 아주경제를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것 같다. 사실 그 얘기는요. 그 독자뿐만 아니라 타사의 데스크들한테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야. 네.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앞뒤 내용을 다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체적인 대화 목록까지 따로 내서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이게 앞뒤가 딱 들어맞는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본의 아니게 정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김태현 기자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본인이 취재한 거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남들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잘 자를게요. 예. 자, 쑥스럽지? 네, 쑥스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구속이 연장될 건지 아니면 석방이 될 건지 결정이 됐을 때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구속 기간이 연장이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지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할 만한 자료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미 법정에 다 나왔거나 이미 다 그 신문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도주 우려가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개 다른 혐의들이 추가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구속영장에 포함 안 됐던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재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구속영장에 포함이 그러니까 기소 사실에는 있어요. 그 기소된 데 포함돼 있죠. 예. 근데 굉장히 쪼개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영장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의도를 읽는다면은 굳이 연장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소된 사안인데 굳이 일부만 뜯어내서 이거는 기소가 안 됐어요라고 억지를 좀 쓰고 있는 편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 저도 쉽습니다.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달리 연차를 먹은 게 아니에요. 네. 달리 부장이 아니야. 예. 근데 저는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 측에서 제가 들은 바로 따르면 검찰이 만들어 놓은 형식 논리는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을 살피지 않고 형식만 딱 따져보면은 그럴싸하니까 이거 역시 정치적 판단이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걸 내보내주기 싫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연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에 매달려 있느냐, 결국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여론의 흐름, 여론의 그 행방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 재판부의 판단도
좌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판부가 굉장히 그 약간 다른 분들 말로는 기계적 중립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들었을 때는 검찰의 말이 이게 뭐야라는 부분과 변호인들의 발언 중에 이게 뭐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판사님은 그 부분을 전부 다 질문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기계적 중립. 그러니까 네.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면은 형식 논리를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여론의 흐름도 보면은 별로 조국 쪽에 유리하지 않다. 그러면은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 볼 때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만 글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방송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4년인가요? 15년인가요? 이 메르스 사태 때 그때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이번이 벌써 한 5년 만인가요? 그쵸. 다시 고개를 숙인 것인데 이번에 고개를 숙인 것은 이 삼성의 경영과 그다음에 그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또 경영권의 4세 승계, 그러니까 이재용 씨의 아들한테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법도 잘 지키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쇼맨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승계를 안 해준다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 이건희 회장 때도 그랬고 이명철 회장 때도 그랬고 그 정준영 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잘 지키면 그걸 반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그렇죠. 파기환송심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네. 자칫 잘못했다가 현재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삼성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5년인가?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에 가서는 징역 4년으로 낮아지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뇌물액을 좀 깎아줬죠. 그렇죠. 예. 근데 대법원에 가서 다시 뇌물액을 원래대로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1심 형량대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원리대로 하자면. 근데 굳이 이 사람을 내보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거 한번 해봐라.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보는 거 어떠냐. 이건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 역시는 결국에는 그 재판부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결국에는 달리 말하자면은 감옥에 다시 가기 싫어서다. 삼성 그 특검을 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피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어제 나온 발표에서 빠진 부분이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피해액에 대한 어떤 사과나 보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부분을 갖고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네.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키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삼성에서. 예. 그러면은 재판부가 삼성을 봐주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팀도 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단을 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법원에서. 근데 뭐 다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래 봐줘도 좋아. 그래서 뭐 집행유예 나와도 좋아. 그러면은 국민한테 피해를 끼친 거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8천억 원 이거 어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제 사과에서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빚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빈 깡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사과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네. 엄청나게 피해를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해고당하신 분들 많고 그쵸. 지금 강남역 그 사거리에 그 그쵸. 신호등 있잖아요. 그 네네. 신호등 그 타워 위에 가면 지금도 농성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도 해고자거든. 그쵸. 그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없었고요. 정말로 그냥 겉으로만 보여주는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은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삼성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경영권 승계 안 한다 이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말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재용 씨의 아들이 지금 10대인 걸로 알아요. 10대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적어도 한 20년에서 30년 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바뀐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옛날에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자기 재산을 헌납한다고 안 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믿기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지금 재판은 재판이고 네네. 검찰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관련해 갖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조사를 받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9월에 거의 수사가 다 거의 끝났고 그쵸. 이재용만 부르면 된다라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지금 이제 벌써 6개월 넘게 이제 수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부르면 뭐해? 그렇죠. 그리고 그 대국민 사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게 거기서 얘기를 해버리면 자백하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래 결국에 사과는 하긴 해야 되겠고 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또 못 하겠고 그쵸. 그렇게 된 거구나. 결국에는 빈깡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재판부에서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주려고 이것도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도 어떻게든 봐주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억울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역시 돈이 모든 걸 결정하네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네, 참 씁쓸합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대통령 놀이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화재 사건을 보고하라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원금까지 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죠. 저는 화재 현장에 검사들이 나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나도 처음 봤어. 아니 이분이 대권 주자로 한번 이름 올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재미가 들었나 봐요. 예. 그렇죠. 그날 화재 현장에 검사들을 투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요. 거기서 뭘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 참 대형 참사지 않습니까? 네. 이천 창고 화재 사고 이 사건에서 모두 38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글쎄 대통령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그렇죠. 실시간으로 뭘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들의 흐름을 좀 보니까요.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시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았다. 실시간으로. 왜 받았을까요? 근데 실시간으로 화재 현장에서는 뭔 보고를 받아요? 전 검찰이 불 끄러 갈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쵸. 사실 검찰이 화재 현장에서 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화재 감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누구를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검시를 해서 이분을 부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 처리를 해가지고 빨리 장례를 치르게 해드릴 것인지 요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실시간으로 보고를 안 받아도 사후에 자세히 보고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무총리가 받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죠. 국무총리가 받거나 아니면 이제 행안부 장관이 받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럼 대통령인가?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요, 언론에서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남의 부대에 사단장이 방문하는 거예요. 너무 부대 사단장이. 그러면은 아무리 남의 부대 사단장이지만 별이 뜨니까 청소하고 닦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아무리 도와주러 간 거라고 해도
안 가느니만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뭘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건지, 보고받아서 뭘 할 건지, 실시간으로 구속영장 때릴 거야?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언론이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라고 와, 쫙 올라가는데 나는 건비어천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 해동 성렬이 나라샤, 복년이 갓 없으셨다. 어? 장모 부인이 누인 개구 가샤. 서초동에서 어떻게 용이 나라샤, 육룡이 나라샤 이런 줄 알았어요. 시를 쓰셨네요. 그리고 검찰이 사실상 지금 불리한 국면들이 굉장히 많는데, 그렇죠. 그거를 전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탄을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딱 이거 얘기가 나올 무렵에 이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나왔을 시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희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쵸.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무슨 피해자들한테 긴급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님이 그걸 해주라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사로.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건 법무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검찰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만, 예, 원래 피해자 긴급지원금이란 게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범죄로 인해서 그 재산, 신체,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한테 국가가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150만 원까지고요. 네. 석 달에 나눠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활용이 잘 안 됐습니다.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 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주로 수사와 관련된 언론 플레이였는데 아이템이 바뀐 모양이에요. 그렇죠. 라임이나 이런 그 정권을 향한 수사가 비판을 좀 많이 받으니까 아예 아이템을 바꾼 느낌입니다. 아, 요새 이제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이 또 이렇게 또 좀 핫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한번 묻어가 보려고 숟가락 얹기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 실시간 검색어에 걸릴 만한 아이템들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긴급지원금 이렇게 네. 되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걸려서 이참에 우리도 한번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받아보자.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응은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비판하는 여론이 많죠. 언론은 비판은 안 하지만 오히려 그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셨어요. 댓글. 야, 댓글 보니까 야 엄청나더구만요. 그 댓글 중에 나도 검사하겠다라는 말들이 나도 검사하겠다. 네. 야 멋집니다. 네. 예, 역시 우리 언론들이 요즘에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깨어있는 이런 지성과 이성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놀이 별로 효과는 없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얘기는 라임 수사 얘기입니다. 최근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55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현금 다발 나오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이렇게 금고가 쫙 열리면서 그렇죠, 쫙. 돈다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돈다발이 딱 발견되면은 보통은 이제 수사가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언론 플레이하기도 좋고 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수사를 망한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수사가 망한 거야. 왜냐? 이 기업 비리를 수사를 하려면은요, 보통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한 군데 모아놔. 영화에서는 큰 금고 같은 데다 모아두죠. 네네. 그건 영화고 실제로는 뭐냐면 무슨 계좌라든지 네네. 차명 계좌라든지 무슨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그게 아니면 무슨 사모펀드 요런 데 다들 모아놔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도 하고 불법 자금을 거기다 모아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자금의 저수지, 불법 자금의 저수지라고 부릅니다. 저수지. 그러니까 이 저수지에 돈이 모인 거하고 나가는 걸만 잘 살펴보면 누가 여기에 연루돼 있는지, 어느 놈이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근래에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김봉현, 뭐 청와대 전 행정관. 근데 그러면 현금이 나왔으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55억 원이나 나왔다. 만약에 한 네. 1,000만 원쯤 나왔다 그러면 아, 꺼냈었나 보다. 꺼냈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만 살펴보면 되겠다. 언제쯤 얼마가 나왔는지. 그게 뭐냐면은 현금을 꺼내도요.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1,000원, 1,000만 원짜리로 이렇게 쪼개서 나오면은 이게 잔돈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갔는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1,000만 원 꺼냈는데 이때 너 누구 만났어? 그러면 휴대폰을 딱 봐요. 누구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딱 맞춰봅니다. 그 무렵에 그러면 그 사람의 예금 잔고가 늘었네. 야, 딱 떨어졌어. 이러는 거거든. 지금 그림은 55억이 나왔네. 이렇게 55억이 나왔네. 원래 얼마를 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얼마를 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전에 비자금의 저수지만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줄줄줄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거기서 딱 끊긴 겁니다. 55억 원에서. 그러면 이것은 수사가 마무리돼도 진술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진술밖에 없는 겁니다. 진술. 근데 진술이라는 것도 제가 얘한테 돈 줬어요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선배 저희 요 근래 많이 봤잖아요. 저는 한마디만 해. 준비는 우리가. 이게 문제가 그건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제 그 검찰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아직 못 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뭐 3명, 뭐 회장 3명. 네. 이 회장 3명을 데리고 와야 돼, 일단.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진술을 짜 맞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야, 말만 해, 니들이. 자, 하나, 둘, 셋이 입을 맞춰서 누구라고 이렇게 이제부터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사는 망했는데 이제부터 누구한테 덮어씌우기는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뭐 고위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이에요. 과장.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어느 누구를 비호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게 부장을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한 이 사람이 한 10억 단위? 뭐 많아서 100억 단위? 요 정도 선에서는 이 사람 선에서 어떻게 컨트롤 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라임은 조단이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과장급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과장급 말고 누가 받았는지를 알려면은 아까 했지 저수지가 나와가지고 저수지에서 줄줄줄줄 땡겨야 되는데 아이고 55억 원에서 딱 끊겨버렸네. 자 그럼 어떻게 해? 야 다 모여. 자 말 맞춰 이제부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어떤 문서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닌데 자꾸 친노 인사들이 자꾸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사람이 부산에서 이번에 출마했던 한 인사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친노 인사도 맞고요. 친여 인사도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마도 했었어요. 부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만 출마했지 그 전에는 한 번도 공직이라는 걸 맡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해도 그 사람 외에 그 또 뒷배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엔 또 진술 짜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총선 전에 정권 향한 수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검찰로서는 55억 원 다발이 나온 게 수사는 망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상하게 끌고 가기는 딱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정에 가면 유죄가 나오느냐? 유죄는 안 나와요.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딱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라임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수사는 망했구나. 그런데 이 망한 수사를 가지고 얘들이 뭔가 작전을 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예. 그 조국 전 장관 재판 일가 재판을 보면서 요거랑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2016년, 15년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이 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친노 인사가 지가 출마를 할 걸 미리 알았어야 되네. 한 2, 3년 전에.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2, 3년 전에 자기 친구가 뭐 청와대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구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걸 알아야죠. 뭐 친노 인사니까 알 수도 있지 뭐. 되기를 얼마나 열심히 바랬겠어. 그렇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네.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때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라임 수사 역시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아주 냉철한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바로 오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장용준 씨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죠. 검찰은 이 장용준 래퍼 노엘이 낫겠다. 네. 장용준이라니까 자꾸 좀. 하여튼 이 로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합니다. 실형을 구형했는데 실제로 선고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노엘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압수수색 한 10번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검찰이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검찰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객진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아 이거 정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이가 괜찮으세요?